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고 오늘의 날씨 방송을 통해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알아보고 또 체중을 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를 흔히 잰다고 하는데, 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측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측정한 값에는 항상 단위가 따라 붙습니다. 시계를 보는 것은 시, 분, 초를 알아보는 것이고, 체중을 재는 것은 흔히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냅니다. 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아볼 때는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단위가 전부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고 이것들의 조합, 예를 들면은 초당 몇 미터를 가는지, 즉 미터 매 초로 나타내는 이 단위는 우리가 흔히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위를 우리는 흔히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이런 유도 단위들은 약 60여 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단위들이 모여서 오늘날 모든 과학 기술에 사용되는 측정값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위들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정착하기까지 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프랑스에서는 이 단위를 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미터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가 주도하여 17개 나라가 이 협약에 사인을 하면서 미터 협약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고을마다 서로 그 단위가 달랐습니다.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하는 기간 동안에 미터라는 단위를 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미터라는 것은 지구의 북극에서 적도까지를 10,000km, 즉 1,000만 미터라고 미리 정해놓고 거기서 1미터라는 것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육지에서 보면은 프랑스 북부에 있는 덩케르트에서 시작하여 파리를 지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까지 그 거리가 대략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의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략 1,000km라는 거리를 실제 측량하고 그것으로부터 1m라는 길이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m라는 길이를 백금과 이리듐이라는 특수한 금속으로 만든 쇠에다가 그 눈금 2개를 기록하고 그 두 눈금 사이 거리가 바로 1m다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m를 든 간격으로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우리는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60년대에 과학자들은 크립톤 86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램프에서 나오는 빛이 잘게 자를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크립톤 86 램프에서 나오는 빛 파장 165만 개를 모으니까 1m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크립톤 86 램프에서 나오는 주황색 빛을 165만 파장을 모으면 1m다 이런 식으로 다시 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파장을 자세하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항상 일정한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값이 좀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1m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하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미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라는 것은 일정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이미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라는 것은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고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고정된 값을 이용해서 다시 미터라는 것을 다시 재정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1972년에 과학자들은 빛의 속력을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빛이 갖고 있는 파장과 빛의 주파수를 동시에 측정하면은
그 두 개의 곱으로부터 빛의 속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속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던 것이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299, 792, 458 미터 매초, 우리가 흔히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빛은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30만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정확한 숫자가 바로 299, 792, 458 미터 매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1983년에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미터라는 것은 빛이 진공에서 299, 792, 458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길이다. 이렇게 재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1889년에 1미터를 나타내는 국제 표준 원기와 킬로그램을 나타내는 분동, 이 두 가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물체로서 단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1미터라는 것은 그 쇠자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빛으로 대체가 됐지만 이 킬로그램을 나타내는 분동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 그것이 하나의 기준되는 질량으로, 즉 1kg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킬로그램 원기와 같은 이른바 복제본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여러 나라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서도 1kg 표준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러 나라에 배포한 그 킬로그램 원기들을 모아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것이 100년 동안에 약 5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것만큼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양이지만 단위가 변한다는 것은 다른 측정량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표준이 크립톤 램프로부터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킬로그램을 인공적인 물체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전에 플랑크 상수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빛이라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아주 작은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요즘 양자라는 말을 쓰는데 빛도 하나의 양자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플랑크 상수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 플랑크 상수 속에는 킬로그램이란 단위도 들어가 있고 미터, 초라는 단위가 다 포함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즉 초를 나타내는 원자식에는 7개 기본 단위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다른 단위들이 다 원자식에, 즉 초하고 연결된 그런 값으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7개 기본 단위 중에서 모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단위들은 전부 초를 그 단위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랑크 상수는 줄 곱하기 초라는 단위를 갖게 되는데 그 줄 속에는 킬로그램과 미터라는 또 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는 앞에서 본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이미 정의되어 있고 초는 가장 정확한 값으로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다시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플랑크 상수와 미터와 초를 이용해서 다시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는 2018년에 플랑크 상수뿐만 아니고 아보가드로 상수, 전자의 전하 이런 기본 물리 상수에 해당되는 값들을 고정시키고
그 고정된 값을 이용해서 다시 그 단위인 1kg 또는 1A 이런 단위를 재정의하게 된 것입니다.